자, 내일 성무주 시간입니다. 오늘 좀 시간이 늦었군요.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내일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정말 매매를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항상 뭔가 막 난리가 날 듯이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분위기를 잡혀가시면 안 됩니다. 혹시 그런 점 절대 잊지 마십시오. 너무 쫓아다니면 많이 다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좀 잊지 마십시오. 내일 공략할 종목들은 공부할 종목들을 이렇게 일단 도출을 시켜 놓았는데 각자가 원하는 스타일로 매매를 하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하나씩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주석을 달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브젠과 알체라 기술주를 일단 볼 텐데 어차피 둘 다 지금 AI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종목이라 안 봐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브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 보면 요즘에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인데 시간 내에서 보면 2.7%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2.7% 정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든 될 수 있으면 매매를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그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봅시다. 알차라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알차라 역시도 시간에 0.5%, 알차라는 시간 0.5%밖에 안 올려요. 이거는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일단 두 종목은 내일 다른 AI 관련주들과 같이 묶어서 보셔야 될 겁니다. 잘못하면 내일 요즘에 항상 분위기가 자꾸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때마다 물때가 바뀌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좀 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여기 지금 이 종목들 키스트론, 지시지놈, 달바글로벌 요 근래에 상장한 애들이죠. 자, 근데 달바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나갔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오늘 공략 종목이었는데 상당히 모습은 참 좋았네요. 달바 같은 경우에는 시가 마이너스 0.2% 출발해서 8.8%로 끝났으니 모습이 좋네요. 달박을 내일 다시 한번 더 보자는 의미로 봐주시고, 키스트로는 시간에 1% 정도? 시간에 1% 정도밖에 안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오른 것은 없으니까 내일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오른 것은 없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시지놈도 요즘 좀 뭐라 그래, 좀 다는 스타일이 좀 되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것 같죠. 참 사람이라 참 어렵듯이. 그렇죠. 자, 시간에서 보면 3.5% 올라 있습니다. 이런 거 정도는 기억을 해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 세 종목은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한번 보는 거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봅시다. 그 다음에 비트맥스는 오늘 또 잘 갔잖아요. 비트맥스도 내일 한번 더 봅시다. 비트맥스 가는 말에 달려가는 거죠. 시간에는 별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웹캐시 코나이 미스터 블루 코나이, 우리가 하면 암호화폐 관련주잖아요. 근데 암호화폐 관련주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내일 코나이나 웹캐시가 모습이 좋으면 다른 종목도 같이 붙어서 보아야 됩니다. 웹캐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시간에 이건 DAC 미디어네. 봅시다. 웹캐시 시간에 3% 정도 올라간 거 알고 있는데 그렇죠. 시간에 3% 정도 올라 있습니다. 3.5%네. 그죠? 이런 것도 좀 참조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한번 보면서 하죠. 그런 것 같은 거는.
코나이하고 같이 묶어서 한번 봅시다. 내일. 다음에 여기 미스트 블루, 이 대표적인 종목 하나만 제가 지금 적어 놓았는데, 웹툰 관리주지 않습니까? 웹툰 관리주 보면 미스터 블루, 핑거 스토리, 와이랩, DNC 미디어, 뭐 대표적인 애들이 이제 이런 애들인데, 뭐 네이버 효과죠. 오늘 네이버도 뭐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 AI 관련주도 급등을 했죠. AI 수석 때문에 조금 뭐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웹툰 쪽으로도 좀 확산이 돼가는 느낌, 전체적인 네이버의 전체적인 우상향을 잡아주고 있죠. 그래서 미스터 블루부터 해서 같이 묶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핑거스토리, 와일의 DNC 미디어 이렇게 묶어서 봐야 되고요. 여기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미스터 블루 같은 거는 보시면 4.9% 정도 올라가 있거든요. 일단 이놈을 먼저 놓고 나머지 애들을 뒤에 붙여 놓으면 됩니다. 핑거 스토리는 한 3% 정도 올라가 있으니까요. 거기 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종목 한번 봅시다. 플리토지니너스 이런 애들, 플리토지니너스 둘 다 좀 끼는 있습니다. 끼는 있으니까 차분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플리토 같은 거 한번 봅시다.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오늘 8% 정도 올랐는데 모습이 좀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습니다. 시간에서는 1.5%,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은 아니에요. 많이 오른 것은 아니니까 봐주시고, 오늘 지니너스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지니너스는 오늘 18.9%인데 시간에도 1.4%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 아무래도 좀 뭔가 배가 고픈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에는 원익과 원익홀딩스 눌림 자리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원익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원익을 볼 때는 반드시 원익홀딩스도 같이 붙여놓고 본다. 그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원익과 원익홀딩스를 같이 보자. 눌림 자리로 한번 봅시다. 원익은 시간에서는 플러스 0.6%. 컴퍼니 K도 역시 눌림 자리를 한번 봅시다. 시간에서는 1.4%. 한 번쯤은 들어가야 될 자리는 되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지극히 작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주시고, 형제 엘리트 요즘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도 9%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날에 한번 했던 종목인데 그때는 별로 모습이 좋지는 않았죠. 근데 기관들이 보면 오늘 또 16만 주를 넣었거든요. 외국인들 꾸준히 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한번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가가 높지 않을 겁니다. 오킨스전자 오늘 11% 정도 올랐는데 딸랑 딱 봉 하나를 딱 세워줬죠. 시간에서는 뭐 그렇게 오른 건 없습니다. 0.5%. 달려가면 붙어줘야 되죠. 근데 참조할 점은 이거 보십시오. 상당한 물량의 기관들이 물량을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런 건 관심 있게 좀 봐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컴투스 홀딩스는 눌림으로 한번 봅시다. 컴투스 홀딩스도 나름대로 뭐 이렇게 고객 관련주로 되어 있는 종목 아닙니까? 눌림주를 한번 보죠. 시간에서는 1.6%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1.1%네요. 많이 오르지는 않았으니까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내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날이다? 목요일이다. 목요일은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요즘 약간 시장이 과열되는 분위기잖아요. 3천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냐 뭐 그러고 있는데 항시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조심스럽게 하시고 후반부에는 트레이드 히스토리 사항을 매매한 거 붙여놓을 때니까 관심 있는 분들만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조심스럽게 매매하세요.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 좀 외부 일정이 있어서 좀 늦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 시간이 상당히 늦을 것 같네요. 자, 트레이딩 히스토리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를 하다 보면 우리가 수많은 경우의 수를 많이 겪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예측이 잘 맞아 떨어진 데도 있고, 때로는 그 예측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죠. 하루에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그 전투에 대해서 승리와 또 실패를 많이 겪게 되는데요. 때로는 큰 승부를 얻게 되더라도 한두 가지 놓친 작은 승부에 대해서 조금 가슴이 아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BQAI를 보면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친구죠. BQA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이미 일찍 우리가 네이버가 준동이 될 때부터 우리가 이미 준비가 된 상태였는데, 이 네이버가 준동이 될 때 우리가 이 지점입니까? 아마 이 지점 돼서 준비가 됐었는데, 조금 네이버를 등한시 해버렸죠. 앞으로는 네이버도 등한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가 오늘 우리가 그때 봤을 때가 그때 7, 8%대, 8에서 한 9%대 막 그렇게 놀고 있을 때였는데 조금 아쉬웠죠. 만약에 네이버를 좀 신경을 많이 썼다면 아마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이버를 신경 썼다면 우리가 네이버를 보고 나서 솔트룩스를 선택을 했잖아요. 솔트룩스를. 물론 그 전에 이미 다른 종목들도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새로운 종목을 좀 한번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솔트룩스를 진행을 했는데 솔트룩스가 생각보다는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이버가 꾸준하게 올라갔죠. 근데 그때 당시 움직였던 종목이 BQAI가 조금 따라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솔트룩스가 사실은 코난하고 같이 먼저 올라왔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오늘 좀 제 마음대로는 좀 아쉬웠다. 적어도 BQ를 선택을 했어야 될 종목이었는데 솔트룩스를 선택한 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네이버를 좀 무시했다 그런 마음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많았고, 아마 BQ를 선택을 했으면 상가까지 우리가 아마 끌고 가는 그런 매매가 됐을 텐데 그 점은 좀 아쉬웠죠. 그래서 물론 많은 종목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오늘 매매에 있어서는 이 선택, 솔트룩스를 선택했다는 점, 네이버를 조금 크게 신경을 안 썼다는 점, 물론 뭐 단가도 비싸고 막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시면 오늘 굉장히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제법 물량 엄청 넣지 않습니까? 기관이 47만 주, 외국인이 73만 5천 주. 오늘 진짜 물량을 많이 넣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아쉽고, 아쉬움은 아쉬움대로 또 체크를 하고 넘어갈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이 두 종목을 좀 놓쳤다는 것 뿐이지 그와 유사한 종목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그런 아쉬움은 사실 없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버젠이라는 종목도 이미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 오버젠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알체라도 우리도 이미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뭐 아쉬움은 없습니다만은 그때 눈으로 봤을 때의 상황을 좀 아쉬웠다, 그런 개념입니다. 자, 오늘 피 터지게 싸운 전투 결과를 보면 결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얼마만큼 잘 따라하고 얼마만큼 잘 하느냐, 자 그런 어떤 각자의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수익률은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렇겠죠. 아주 간결하게 마무리 짓는 스타일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한번 딱 챙겨 먹고 딱 마무리 짓고 한두 종목에서 승부를 딱 끄고 마무리 짓고 이런 스타일을 이제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제 끌고 가면서 전체적인 승부를 보는 사람들은 또 수익을 좀 더 거둘 수 있지만은 작은 수익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그것은 각자의 성향과 어떤 자기의 트레이딩 어떤 방식에 따라서 틀려지죠. 자, 신풍제약우를 이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일의 상한가를 공략을 할 때 오늘 점상을 갈 거라고는 뭐 사실 생각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점상을 갈 거라고는 생각 안 했죠. 이제 그래서 상매매는 항상 이런 어떤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즉 의외성이라는 게 항상 존재한다고 했죠. 의외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제 다른 걸 다 제쳐두고 신풍제약 우부터 일단 구매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었고, 어제도 사실 상가 들어갈 때 이렇게 꼬리를 달아주면서 상당히 위태위태 하면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아쉬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점상까지 갈 줄은 몰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풍제약우는 전일에 일단 수익을 안고 넘어와서 더 편했을지만 전일에 점상으로 출발한 종목이라 수익은 가지고 오지 못했죠. 하지만 하루 만에 우리가 이제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점상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뭐 더 할 나위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신풍제약우는 일단 30% 수익을 안고 점상을 보유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걔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오늘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같이 가져왔단 말이에요. 신풍제약우 오늘 많이 흔들렸잖아요. 오늘 많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아침에 같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만은 계속 흔들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 결국은 상한가를 들어갔죠. 사실은 신풍제약은 오늘 상한가를 가기엔 조금 무리수는 있었단 말이에요. 대체거래소에서 한 10% 정도 출발해서 올라온 종목인데 우순주가 대장지를 하면은 이 밑에 애들이 따라가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일 우순주가 풀어진다면 내일 영 안 좋은 모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함에도 신풍제약이 이렇게 상한가를 밀어붙인 이유는 뭘까? 그것은 내일이면 이제 신풍제약이 우가 내일 이제 거래 정지가 되죠. 거래 정지가 됩니다. 거래 정지가 되면 신풍제약은 독단적으로 또 관심을 받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우리가 수익을 신풍제약우는 뭐 점상이니까 그대로 가져가도 신풍제약우는 우리가 또 수익을 챙기고 또 다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또 진행이 됐으니까 또 내일 또 봐야 되죠. 그래서 신풍제약과 신풍제약우 두 종목만 해도 오늘 상매매 수익은 다들 60% 정도 나왔으니까 좋죠.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져온 종목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전일에 우리가 오브젠을 또 우리가 상매매로 가져왔지 않습니까? 오브젠도 오늘 참 수익은 좋았죠. 앞에 점상을 간 종목이었는데 그 다음날 다시 상가를 가고 다시 오늘까지 이렇게 되죠. 오늘 우리가 요 두 번째 이쪽에서 이제 상매매로 들어간 종목 아닙니까? 오늘 뭐 오브제는 이 지역까지는 상매매 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지는 못했죠. 여기 16% 나오는 이 구간에서 거의 상매매 하시는 분들은 정리가 됐죠.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합을 깨고 내려가는 이 시점에서는 여기서는 들고 있을 수 없거든요. 보합을 깰 때는 들고 있을 수는 없죠. 내가 절반을 챙기고 절반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보합을 깰 때는 절반 처리하고 절반 수익으로 마무리해야 되죠. 절대로 음봉이 비칠 때까지 들고 있는 건 아니죠. 상매매는. 그래서 오브제는 상매매 하시는 분들은
15, 6%? 오늘 16점, 여기가 16점 몇 프로였으니까 그 정도로 마무리됐지만 오늘 데이 팀들이 오히려 더 수익이 더 좋았지 않았습니까? 데이 팀들이 훨씬 더 수익이 좋았습니다. 데이 팀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리가 27,000원 이 지점이었죠. 27,000원 지점이었습니다. 27,000원에서 우리가 진행이 됐으니까 상당히 낮은 지역에 들어갔죠. 한 1%대입니까? 1%대죠. 뭐 요습도 진행이 됐으니까 더할 나위 없었죠. 오늘 고점이 20 몇 프로입니까? 고가가 33,2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그대로 그때부터 이제 여기까지 수익이 나오는 거죠. 오늘 오브제는 두 번 정도 진행을 해갖고 한 30%가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오브제는 아침에 시가 종목으로 데이가 같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 시가 종목에서 벌써 한 번에 수익이 10% 정도 나오죠. 그리고 다시 여기 방금 우리 27,000원 지역, 이 지역에서 또 한 번 더 공략해서 다시 20%가 22%입니까? 그 정도까지 나왔으니까 뭐 상당히 오브제는 데이들이 훨씬 수익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브제는 같은 경우에는 상수익은 15% 정도밖에 못 묻는 매매였지만은 15% 정도밖에 못 묻는 매매였지만은 데이는 오늘 아침에 한번 먹고 시초자에 한 번 먹고 눌림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더 먹고 30 몇 프로 정도 내는 수익을 올리게 되는 아주 파동이 아주 즐겁게 움직인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브제는 오늘 아주 효자스러운 친구였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브제 같은 종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네이버나 BQ 같은 종목에 조금 제가 등한시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하지만 그만큼 우리는 우리 종목에서 또 수익을 가져왔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오브젠을 마무리를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또 가져온 종목이 뭐가 있으냐 하면 PIE도 전일에 가져왔지 않습니까? 근데 PIE는 조금 아쉬웠죠. 왜 아쉬웠냐면 PIE는 우리가 전일에 수익을 우리가 허리춤에 공략을 해가지고 12% 정도 수익을 안고 우리가 보유를 했지 않습니까? 12% 정도 안고 우리가 수익을 보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아쉬웠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트레이딩을 성공을 해가지고 수익을 안고 상가까지 붙여가지고 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오늘 시가 별로 좋지는 않았죠. 단점은 PI가 참 엉덩이가 호가가 참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쉬웠는데 역시 전일에도 좀 늦게 상한가에 들어갔고 잔량도 좋지 않았고 큰 기대감은 사실 없었던 종목이기도 해요. 아침 시가 마이너스 0.8%인가 아마 출발했는데 시가 정리하는 걸로 아마 이제 마무리됐지만은 그래도 뭐 전일에 12% 정도 수익을 안고 왔으니까 아침에 바로 한 10% 정도는 충분히 챙기는 구조죠. 그래서 생각만큼 기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좀 아쉬웠다 라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오늘 데이로 진행됐던 이 뱅크웨어 글로벌 이 종목은 오늘 딱 한 번의 매매로 우리가 꼭지에서 수익을 챙기는 그런 구조가 됐지 않았습니까? 뱅크웨어 글로벌은 오늘 우리가 타점이 여기 6,600원이었습니다. 6,600원 6,600원이었거든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잘 꼬리를 잘 잡고 들어갔죠. 오늘 6,600원 이 지점 되겠죠. 네, 바로 이 지점. 그때부터 이제 급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한 18% 정도 이상은 나왔던 것 같아요. 올해 1%대 들어가가지고 오늘 고점을 보면 오늘 고가 제법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경우는 단 한 번의 매매, 딱 한 번의 매매 우리가 체킹이 딱 돼가지고 마무리가 딱 되는 참 이런 매매가 어찌 보면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참 마음이 편하죠. 마음이 편하단 말이에요.
이런 스타일 매매가 참 추구하는 매매가 돼야 되죠. 오늘 20%까지 올라갔으니까 우리 1%대 들어갔죠. 20%까지 올라갔으니까 뱅크웨어 글로벌은 딱 한 번의 매매로 승부수를 딱 뜹니다. 그런 아주 깔끔한 매매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투온 같은 경우를 한번 봅시다. 미투온은 전일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진행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날짜에 우리가 어제죠. 어제 한번 손실을 본 친구였습니다. 본 친구인데 보통 우리가 손실을 본 친구는 웬만하면 그냥 보내지 않고 반드시 손실을 준 만큼 더블로 가져오는 것이 우리가 전통적인 저희 팀들의 어떤 기본적인 패턴인데 사실 오늘 미투온이 좀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좀 생각은 좀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전일에 시간에 상한가를 간 바람에 아침에 좀 시가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오늘 공략은 그래도 나름대로 미투온 자체의 흐름은 좋지는 않았어요.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 나쁘진 않았다 봐요. 미투온이 오늘 시가가 7.3% 출발했단 말이에요. 7.3% 출발했다는 것은 이미 오늘 게임에서 졌다는 소리거든요. 게임에서 졌다는 소리거든요. 7.3% 출발했다는 것은. 어제 시간의 상한가 9%까지 올라온 애가 7% 간다? 그러면 틀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타점을 4,100원 타점을 여기서 잡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수익에서 벌써 한 9% 가까이 수익이 나옵니다. 10%까지 못 채웠죠. 그것도 한 번 더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3,850원 기준가에서 한 번 더 또 찬스를 노리고 이 수익에서 벌써 두 번의 수익이네요. 한 번 꺾어주고 다시 또 진입이 되겠죠, 당연히. 또 두 번. 눈치가 좀 빠르신 분은 여기가 아마 세 번까지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타점과 나머지 타점까지 다 했다면 전체적으로 수익률은 뭐 더 좋았겠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이런 스타일의 한 번 매매와 두 번 매매, 세 번 매매로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았겠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일에 손실분을 다 회복하고도 오늘 그에 따블이 되는 만큼의 수익을 가져왔으니까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대치기는 해준 것 같아요. 자, 미투온도 오늘 어제의 아쉬움을 잘 달래준 것 같습니다. 내일 또 한번 흐름 보고 다음에 또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오늘 IT센 PNS 같은 경우는 요즘에 IT센 애들이 좀 많이 흐름이 참 상당히 잘 움직이잖아요. 움직여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상승을 할 때의 흐름은 조금 놓쳤죠. 우리가 다른 종목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한 번 더 눌리면 우리가 보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3,500원 기준가로 들어갔으니까 좀 아쉬웠어요. 수익률은 한 10% 조금 늦게는 나왔습니다만 조금 아쉬웠죠. 그 점은 좀 아쉬웠어요. 내심 상가를 좀 한번 볼까 뭐 그런 기대감은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만 오늘 27.8%까지 갔으니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지금 우리가 들어간 적이 15% 정도 되는 구역 아닙니까? 14% 정도 있는데 27, 8%까지 갔으니까 상당히 뭐 잘 가긴 잘 갔죠. 그래서 뭐 조금 아쉬웠다. IT센은 그래도 10% 이상 수익 줬으니까 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AT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조금 아쉬웠어요. 하지만 뭐 나름대로 AT도 오늘 밥값은 좀 줬다는 쪽으로 밥값은 좀 줬다는 쪽으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냥 가지 않고 잘 주고 주는 건 좋죠. 오늘 여기 14,000원 기준가로 우리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14,000원 기준가로. 그러니까 뭐 오늘 고점까지가 상당히 수익률은 10% 조금 넘게 나온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나쁘지 않았죠. 뭐 이 정도면. 그래서 에이텍도 한 10% 가까이 수익 챙겼으니까 이놈도 참 고마운 친구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비트맥스도 참 좋았죠. 비트맥스도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5,600원 기준가로 우리가 이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5,600원 진행이 되었는데, 뭐 오늘 크게 애를 안 먹이고, 그냥 지 할 짓을 했다. 뭐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그냥 지 할 짓을 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싶네요. 오늘 편안하게 좀 올리지 않나, 수익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제 이런 스타일의 종목들은 이제 홀딩이죠, 홀딩. 홀딩이죠. 홀딩인데, 사람들마다 다 자기들 생각이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소리는 제가 하진 않습니다만은, 승부를 걸 때는 이런 것도 한번 승부를 봐야 되는 시, 이미 여기서부터 승부를 이제 걸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제가 미리 보는 승부주의 말을 할 때도 여기에서 승부를 걸 때는 앞을 보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미리 보는 승부주 구독자분들 중에 아마 보유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비트맥스도 오늘 10% 정도 수익 주었으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알체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모습이 좋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모습이 좋았죠. 뭐 더할 것이 없이 오늘 모습은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알체라 같은 우리가 3,100원 기준가로, 얘도 아마 1%대인가 정도로 우리가 진입이 됐죠. 3,100원 정도고, 알체라가 여기서 많이 이제 갔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 요 놈을 돌파를 한번 들어가자 이랬는데, 오늘 역시 뭐 네이버나 다른 AI 관련주들의 아주 적극적인 호응이 오늘 많이 도움이 됐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알체라는 상가까지 거짓수면 달 거는 없겠지만은 또 그러지도 못했죠. 그런 점은 좀 아쉽습니다만은 오늘 상당히 굉장히 고점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수익만 해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알체라도 20% 한 21, 2% 나왔으니까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알체라도 오늘 우리가 잘 잡고 잘 기다렸다가 잘 챙긴, 남들이 이것저것 헤매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저점 꼴에서 승부를 걸었다는 것도 참 좋았죠. 그래서 알체라도 오늘 한 20% 수익은 참 값싼 수익이었습니다. 자, 오늘 코롱 모빌리티 우 같은 경우에는 참 안 내려왔죠. 위에서만 계속 놀고 있었던 상황이라 이놈이 내려와 주질 않아서 한참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래, 오전 방송 마칠 때까지만 해도 잘 안 내려왔었어요. 안 내려.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타점을 주긴 주었는데 조금 아쉬웠죠. 조금 일찍 내려왔으면 조금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는데 좀 아쉬웠어요. 제가 느낀 거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잔잔바리 이미밖에 안 되는 거지만, 우리 6,000원과 6,100원 기준가에 있는데 6,000원도 살짝 깼죠. 그래도 여기 첫 번째 타점에서 벌써 한 5, 6%, 한 6, 7%나 5, 6% 나왔죠. 두 번째 타점에서도 또 5, 6%, 또 세 번째 타점에서도 5, 6%, 마지막 네 번째 타점에서는 8, 9% 수익을 주었거든요. 자, 이렇게 잔잔바리 매매지만은 이런 매매 스타일도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익을 줄 때도 챙길 수 있을 만큼 챙겨야 된다. 왜냐, 큰 것만 한 번에 큰 것만 탁탁 챙기는 그런 매매면 좋지만은 이런 잔잔바리 매매 같은 것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모아놓으면 크단 말이에요. 오늘 이것만 해도 벌써 20% 이상의 수익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만 해도. 그래서 이런 것도 무시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한 번에 들어갔다가 바로 쭉 올라가면서 뭐 큰 수익을 쭉 주면 좋지만은 사실 모든 종목이 들어갈 때마다 그렇게 큰 수익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잔잔하게 조금씩 원투로 하는 매매도 참 잘할 필요성은 있어요. 많은 경험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은. 그래서 이런 것도 이 종목은 어차피 한번 꺾여서 내려오는 스타일의 종목이, 맺히는 스타일이 지금 다른 분위기로 봤을 때, 오늘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다시 상가로 가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그때부터는 잘라먹는 매매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도 오늘 뭐 잔잔바리 수익이라 해도 몇 번 모으니까 수익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내추럴 엔터테인은 오늘 좀 아쉬웠습니다. 제 사실 개인적으로 내추럴이 오늘 한번 몸을 일으켜 줄 타이밍이라고 좀 계산을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음봉에서 들어갔죠. 4,000원 단가에서 4,000원에서 들어갔는데 그렇게 가주지는 못했죠. 오늘 뭐 수익률은 한 8, 9% 정도 그 정도밖에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9%도 10%를 돌파를 못했죠. 10%는 돌파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한번 보면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은 찬스였는데 그 찬스를 오늘 매출은 살려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점은 아쉽지만 오늘 뭐 당일 수익으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뭐 수익권을 보면 매출을 엔터텍 같은 경우에는 뭐 한 8% 정도 뭐 이렇게 나왔지만은 고롱 모빌리티 같은 뭐 이런 애들도 뭐 15에서 20%는 충분히 나왔고 알테라도 깔끔하게 20% 이상 수익이 나왔으니까 뭐 더 이상 뭐 바랄 건 없는 것 같고 비트맥스도 오늘 튼튼하게 10% 수익 정도를 주었으니까 이것도 좋았고 에이틱 모빌리티도 오늘 또 좋았잖아요. 생각이 났지만 8%는 수익도 사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한번 이미 재료가 훌쩍 지나간 재료 종목이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수익을 준다는 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IT센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오늘 밥값 정도 함 챙겨주고 10% 이상 수익을 줬으니까 이 놈도 나쁘지 않았고 미투온은 어제에 손실을 오늘 만회를 하고도 남은 수익을 줬으니까 충분했다고 봐요. 밴쿠버의 글로벌이 장공을 깔끔하게 했죠. 오늘 깔끔하게 18% 줬으니까 깔끔하게 좋았습니다. 가장 좋았던 양수기업적으로 중종목은 오버제니 양수기업적으로 수익을 많이 줬죠. 상수익 15, 6%, 대의 수익이 거의 30% 가까이 줬으니까 10%, 20% 상당히 좋았어요. PI는 뭐 어제 가져왔으니까 10% 챙기고 마무리 짓고 그리고 가장 핫한 수익은 이제 신풍제약 우가 점선을 갔으니까 뭐 30% 수익을 안고 있는 거고 신풍제약도 오늘 다시 30% 수익을 줬으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오늘 상매매와 데이팀들도 다 골고루 수익이 나온 것 같아요. 보유 종목은 신풍제약을 보유하고 신풍제약은 다시 또 우리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오팩트 한 종목 추가를 해서 가져가니까 내일 한번 흐름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 매매를 하다 보면 자기와의 갈등이 참 이렇게 다툴 때가 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수익을 좀 작게 먹을까, 뭐 5% 먹을까, 10% 먹을까, 끌고 가서 20%, 30% 먹을까 참 갈등이 많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가장 권장드리는 방식은 될 수 있으면 분할로 챙겨놔서 먹는 것을 권장드리고 그리고 비중을 좀 실어서 간결하게 먹는 것을 저는 더 권장드립니다. 근데 나는 성격상 한 종목에 참 많은 돈을 넣지는 못하겠어. 그러시다면 그냥 뭐 종목을 많이 하되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종목 욕심이 나는 사람은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스스로의 트레이딩 툴을 잘 맞춰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트레이딩 스토리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도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